네, 안녕하세요. 좀 요즘 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책과 좀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물론 6개월 이상, 제가 거의 한 20권의 책을 읽었고, 그거를 제 언어로 소화하고 하는데 습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물론 이제 책마다의 영향이 있어요. 저도 지금 이 책을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좀 쉽지 않아서, 이게 만화책이 된 또 자본과 이데올로기 좀 다른 느낌이지만 그래도 이 책과의 어떤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을 한번 또 읽어보면서 색다른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책은 이제 뭐 중국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많은 내용들도 같이 있지만 조금 책이 너무 방대하고 그 자료들을 한 번에 제 머리로 녹여내기에는 좀 제 그 IQ라든지 이게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과거부터 책을 읽는 습관을 많이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좀 중간중간 이런 어떤 어, 좀 두껍고 좀 깊은 사유가 필요한 책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뭐 시간에 대한 어떤 관념적인 부분에 있어서 항상 늘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예, 뭐 그러니까 꾸준함이라는 게 결국에는 규칙성을 함축하고는 있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그 삶의 어떤 다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뭐 쉬는 기간도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저는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뭐랄까 음, 이런 과정이 축적되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책을 읽어야겠다 이런 고집의 단계도 필요하지만 그 단계를 벗어나서 삶에서 책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그게 뭔가 무게감 없이 제가 요즘에도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막 그 어떤 시험을 잘 보려고 영어 공부를 많이 했다면 요즘은 영어 공부를 좀더 삶과 많이 접목시키면서 가볍게 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영어가 좀 더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하게 됐고 그것이 삶에서 굉장히 저한테는 동기부여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너무 막 고집해서 읽기보다는 제가 어, 삶에서 잘 적용이 되고 그리고 잘 다가올 때 그럴 때 자연스럽게 책을 이제 쌓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저번에도 뭐 이어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본과 이데올로기 즉 지금은 그전에는 이제 계급사회 앙클레즘 이전의 계급사회에 대한 어떤 구조가 그 사회를 어떻게 지탱했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류가 그 당시 인류가 선택했던 생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제 소유자 사회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프랑스의 어떤 그 정치 체제를 바꾸는 사건이거든요. 음, 좀, 좀 그래요. 저희도 사실 동학농민혁명 운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혁명이고 농민이라는 단어를 빼야죠. 사실 그 당시에는 98% 이상이 농민이고 지금 3%밖에 안 되니까 그게 동학농민운동이라고 이러니까 이제 농민들만 했다고 하면 지금의 농민의 3%를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도 어쩌면 그 대다수의 농민들이 그 현재 체제에 대한 어떤 불합리성과 그것이 뭐랄까 양극화에 가는 과정 속에서 그거를 좀 더 부와 어떤 사회적인 양극화를 좀 줄이기 위한 행동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권력이라는 신이 주시는 어떤 지문 왕이다라는 루이 16세의 그 왕권 신수설에 대항하는 어떤 소유를 함으로써 그 한 개인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소유가 아니라 계급으로 삶의 어떤
생활 양식이 정해졌다면 지금은 소유로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백인 남자에 대한 어떤 소유인 것이지 그게 흑인이나 여자에 대한 그 소유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선거권이라는 것도 이제 미국도 그랬지만 이제 바로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지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노예제도 프랑스가 이제 노예제도 이제 네덜란드가 먼저 폐지하고 영국 폐지하고 프랑스가 폐지하고 뭐 이런 식의 순서가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왜냐면 프랑스 혁명이 진짜 평등을 추구했다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시기에 노예제도 폐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것이 그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게 결국 계급적인 평등을 의 어떤 추구성을 말하는 것이지 인종과 어떤 성별에 대한 어떤 평등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이제 소유자 사회에서 여기 있는 이 책의 만화로 나오는 거 보면 참 재밌는 게 이게 여기 이제 그 가계도로 분석을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성경적인 분석 방법일 수는 있죠. 성경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여기 가계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한 세대 한 세대 지나가면서 지난 거의 100년간의 세대를 지나가면서 이 여기서 나오는 이제 쥐리라는 가문의 어떤 사람들이 부를 어떻게 유지했고 하지만 그 부를 유지하는 어떤 사람들의 자손들마다의 성격도 다 다르고 좌파 우파 성향이 다른데 그런 세대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이념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했다. 우리가 결국엔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념과 동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AI라는 게 발전하면 절이라든지 산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와중에서 이념을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이 세대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한 세대가 물론 이제 여기에 어떤 허구성도 들어가 있겠지만 각자만의 어떤 생각이 다르다. 근데 그게 그들만의 생존 방식이지만 그거 생존 방식 자체를 우리가 무작정 비판할 수 없다. 그들만의 상황과 처지와를 살펴보면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금의 이제 자본주의니까 이 자본주의에 대한 명확한 자기만의 언어가 있어야 하고 그게 구시대의 어떤 그 삼원사회라고 하는 귀족, 사제, 그리고 나머지 제3신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귀족이라는 정치권, 사제라는 금융권, 그리고 나머지 그걸 하고 있는 제3신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본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 속에서 살아간다면 사제계급이나 귀족계급이 되지 않는 한 그 전에 앙틀레즘 이전 세대의 어떤 평민들과는 크게 삶이 다르지 않다. 지금도 그런 양극화로 달려가고 있어요. 2025년 12월 해마다 발표하는 KB 금융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이자율로 따져도 상관없다고 보는데 거의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있는 사람이 47만 명 정도로 합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로 따지면 0.92%이기 때문에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한 사람이 10억을 갖고 있는데 10억 이상을. 근데 그 사람이 전체 우리 지금 금융자산이 거의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5천조죠. 그러니까 8천조인데 5천조 가까이를 그 1%가 다 갖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자본의 어떤 금융 어떤 자산에 대한 거지만 사실 소득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소득마다는 좀 다르지만 결국 이 그러니까 그 금융소득이 여기 책에도 나오는 어떤 역사적 흐름 속에서 보면은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많은 어떤 제시들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독일의 어떤 주주 구성원들에서 노동자를 넣는다든지 그리고 누진세를 대폭 강화하고 상속세를 강화한다든지. 근데 그런 제도가 양극화에 결국 도움이 됐냐? 라고 보면은 저는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이 책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암암리의 어떤 그 생각을 주입해주고는 있지만 결국엔 그 세금이 국가로 가게 되고 국가가 어떤 대통령과 관료 체제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게 돈의 방향은 결정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결국에는 저는 이제 시스템보다도 여기는 이제 결국 뭐 피케티도 그렇고 뭐 서양의 많은 분들은 그런 어떤 시스템에 굉장한 그 의존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비단 이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건처럼 그런 시스템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인간 사회의 원활한 걸 위해서. 근데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너머에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떠한 영향을 갖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을 내가 갖고 있어도 내가 올바로 운영하지 못하면 그거는 굉장하게 위험한 위험한 투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저는 지금의 이 책에서 많은 시스템에 대한 어떤 세금적 제도와 교육적 제도를 말하고는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올바른 지적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교육 시스템은 지금 없다.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책에서도 제가 말했었지만 대학 지도 큰 배움의 길은 제 명명덕 내가 가지고 있는 덕이라는 것을 밝은 덕을 더 밝게 하고 제 친민 민과 떨어져서 배울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제 지어지선 궁극의 선을 만드는 데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리더를 양성하는 어떤 배움이라는 것은 덕이라는 그 인간의 총체적인 보편성을 가진 그 매력이라는 부분을 내가 어떻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걸 만들어서 그게 민에게 적용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하는가를 본다면 그리고 그게 궁극적인 선을 향해 가는 걸 본다면 그 배운다는 점이 시스템보다도 한 개인의 도덕적 양성에 좀 힘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결국 그런 사람이 된다면 좋은 시스템을 만들 거라고 보거든요. 마치 물론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조선왕조를 개국하는 시스템 속에서 세종대왕이 태어났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려의 부패 속에서 그리고 그런 어떤 해결 속에서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나온 거거든요. 세종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시스템 속에서도 그러니까 그 조선왕조의 시스템 속에서도 세종이 더 나은 정치를 펼쳤던 거죠. 왜냐면 조선왕조 시스템 안에서 연산군이라든지 폭군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을 맹신하는 시스템을 저버리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 한 개인이 도덕적인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죠. 제가 볼 때. 그게 결국에는 올바른 시스템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초석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저희 케미에서도 물론 여기 많은 데이터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그 뭐랄까 이 자본주의에 대한 역설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찾아오지만 그 근거에 힘입어서 우리의 체제를 어떻게 만들어낼까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워가는 교육이 지금 이 자본과 이데올로기가 말하는 양극화와 그리고 시스템의 어떤 비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아직까지는 다 읽지 못했어요. 거의 한 30% 20% 읽고 이 만화책을 통해서 이 책의 어떤 개략적인 생각과 어떤 파악 능력을 보았는데 제 자료를 보았는데 그래서 소련이라는 것이 결국 그 공산주의가라는 것이 사실 실패라고 본다면 자본주의를 어떻게 올바로 만들어갈 거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그런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 그리고 그 인재들도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경험들이 이 지금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해결책이고 그게 작게라도 우리
작은 단위에서의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서 힘이 되지 않을까. 결국 이념이라는 것은 구체화돼야 되고, 그게 구체화된 어떤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공자나 어떤 그 우리가 말하는 이상 세계를 만들어 갈 때, 이상 세계라고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 세계의 과정을 갈 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이제 예, 이 자본에 대해서 공부하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올 1년간 이제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올 1년간 이렇게 제 삶에서 가장 많은 책을 읽고 공부하고 투자를 통해서 제 원칙을 세련되게 만드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함부로 누군가가 한다고 하면은 가능성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뭐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 도전하시는 분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투자를 또 하고 계시다고 하면 원칙을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 가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 그리고 그거를 타인과 공감 있게 나눌 수 있는 자료, 저는 이게 어떤 자료집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는 그 방향성이 맞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가 돼주는 아주 큰 사전과 같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두께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진 않겠지만, 왜냐면 이제 양극화를 기존에 가졌던 세력들에 의해서 그것을 분배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여기서 많은 주인공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뺏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들도 함께 공감한다면 충분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더 큰 이익을 향해 흘러가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또 영상이 또 좀 텀이 있지만 또 제가 책을 읽고 공감하는 내용들이 또 있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